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뉴스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사기성 수당 신청이 많이 발각이 되고 혹은 또 연행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EDD에서 본격적으로 연방노동부와 국토부, 그리고 FBI, CDCR, 여기는 이제 이따 설명드릴게요. EDD, IRS, 또 우체국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수사 공조를 한 후에 수당을 사기성으로 받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내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도 제가 좀 짚어보고요. 본인의 과실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수당을 받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버페이먼트를 반납해야 되는지 아닌지 그 부분도 제가 조금 진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요, 간추려서만 포인트만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실업수당을 사기성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받은 사례들도 많고요. 그래서 연행된 사건들도 많아요. 그래서 검사가 본격적으로 이 사건들을 다룰 예정으로 보입니다. 2020년 팬데믹 선포 이후에 많은 분들이 실업수당을 받고 계셨어요. 하지만 이 실업수당이 신분 도용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사기로 수당을 받은 사례가 500건에 육박하다 그래요. 그래서 보안 시스템을 더 강화시키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분기별로 팬딩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사기성 실업수당 케이스들이 워낙 퍼센테이지가 많다 보니까 보안을 더 강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실업수당을 받아야 되는 혜택을 누려야 되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되는 거죠. 가짜 이름, 즉 남의 이름을 도용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의 이름 혹은 감옥에 수감 중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아이디를 도용해서 수당을 부당하게 신청한 그 금액들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 몇 밀리언이 되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연방 정부가 개입을 해서요. EDD와 공조를 한 다음에 수사를 진행을 할 걸로 보입니다.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은 됐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의 어느 부서들이 지금 공조를 해서 이 수사를 진행할 건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버페이먼트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연결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이 문제 때문에 실업수당을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 분들도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실업수당을 부당하게 신청했는지에 대해서 이 기관들이 공조를 할 거예요. 연방노동부가 있고요. 국토부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FBI가 있고요. CDCR인데 이거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부서예요. EDD, IRS, 우체국까지 같이 공조를 해서 수사를 벌이겠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추측을 할 수 있냐면 US Department of Labor는 연방 노동부예요. 그러니까 주정부보다는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거는 관련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당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류 신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이 계속 요청이 될 겁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번이라도 실업수당을 수령하신 분들이라면 현재 실업수당을 더 이상 받지 않다 하더라도 아이디 관련된 증빙을 하란 서류들이 요청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업수당을 받지 않아도 반드시 항상 이메일이나 인박스로 오는 거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안 받는데 괜찮나요? 이거 물어보실 필요가 없죠. 왜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적절한 시간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한 번이라도 받으셨던 수당에 대해서 소급해서 오버페이먼트, 즉 반납을 하라는 노리스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서류를 제대로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이 더 복잡하게 꼬여요. 이것도 중요해요. 홈랜드 시큐리티가 국토부예요. 여러분들이 이민국을 관리하는 총부서이기 때문에 출입국 기록을 관할하는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갔다 들어왔을 때 도장을 찍어주는 그 부서가 바로 이 홈랜드 시큐리티 부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한국분들 한국에 개인 사정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방문할 때 어떤 거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서티파이를 하셔서 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사례가 있고 없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IP 어드레스도 다 추적이 되지만 출입국 기록이 연방정부 노동부와 공유가 바로 되고요. 연방정부 노동부에서 꼭 캘리포니아만이 아니고 각 주정부의 노동부
부서로 데이터가 전송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해외로 나갔다 온 기록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한국 방문 기간 동안의 실업상을 받으신 분들은 이걸 소명하라는 그런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걸 100% 걸르기는 실제로 힘들지만 한국이 몇 개 나라 중에서 타겟이 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총 한 25개 국가 중인데 그게 한국도 굉장히 레이시 높아요. 그래서 한국에 왔다 갔다 하신 기록을 조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EDD에서 한국어 번역 서비스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아닐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추측도 해봐요. 방문 기간 동안에 실업수당을 받으신 분들은요, 이걸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FBI가 관여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신분 사기가 있는지 혹은 어떤 범죄들이 공조를 해서 이런 사기를 의도적으로 했는지를 수사를 할 거예요. 이게 FBI가 관여가 되면은요, 대부분의 모든 사건들은요, 바로 형사법으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게 법을 다루는 거예요. CDCR은 California Department of Correction and Rehabilitation이라는 디파트먼트인데 이거를 우리말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감옥에 있는 수감자들을 관리하는 부서예요. 이 부서에서 실제로 수감자 명단과 EDD의 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그 소셜 번호가 매칭되는지 그거를 같이 공조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정부와 공조는 하지만 가장 주체는 각 주정부의 EDD 디파트먼트예요. 그래서 EDD 디파트먼트에서 이제 그 착출을 해내는데 가장 메인이 되는데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바로 수입 보고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그런 사례들도 많이 발각이 될 거예요. 수입에 대해서는 모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시스템을 처음에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2곳 이상의 직장을 다니시다가 팬데믹으로 한 곳에서 실업이 되고 나머지 직장을 다니고 계실 때 그 수입에 대한 보고를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수입 보고를 누락시키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인컴 보고 누락도 프로드로 간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뒤에서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IRS와 공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해서 수당을 받는 경우도 물론 잡아낼 수 있지만은 또 하나 문제는 의도적이지 않고 실수로 인해서 만약에 인컴 보고를 못했다 그러면 어필을 하시면은 오버페이먼트 반납을 하되 업투 48개월까지 나눠서 지불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이 변경이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사기성으로 이게 발각이 되면은요, 이걸 바로 지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IRS가 공조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도 있냐면, 사기로 인해서 받은 수당을 반납해야 될 경우에 IRS에 여러분들이 텍스 보고 하시죠. 그럼 소득 보고 하신 후에 환급금을 받잖아, 텍스들을. 그걸 동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제가 하나 걸려 있으면 몇 년이 돼도 여러분들이 환급금이 이유도 모르고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바로 이 중에 하나예요. 하나의 문제는 그 사기로 발각된 사람의 소셜 번호를 미 정국에 추적을 해서 혹은 미국뿐만이 아니고 미국령, 뭐 괌이나 사이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부당하게 받은 수당이 있다면 은행 어카운트를 전부 동결시키거나 은행 밸런스가 있을 때 추징할 수 있는 돈을 전부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행 어카운트를 열 수 없거나 혹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또는 소셜 연금을 받는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동결될 수가 있어요. 우체국도 같이 공조를 하는데 한 주소로 여러 사람의 수당 신청이 되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아마 우체국과 뭔가 서류 주고받는 거, 정보를 주고받는 거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구체적으로는 다 밝히지 않겠죠. 어떻게 수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 미국 내에서 사는 이상 절대로 사기성으로 수당을 받았을 때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또한 또 문제는 뭐냐면 FBI가 지금 관여를 하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사기친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범죄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거는 범죄 사건이에요. 더 이상 미국에 살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인터폴 수사까지 공조될 수가 있어요. 그러게 되면은 소환이 된단 말이에요. 각 국가에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인터폴 수사에 대해서 국가 간에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사건들이 보면은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시스템을 이해 못해서 작은 실수 때문에 이상하게 꼬이는 케이스들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 동영상을요, 놓치지 마시고 하나씩 보면서 뭐가 실수가 있었는지, 만약에 실수가 있다면 즉각 댓글로 문의를 하신 다음에 조치를 하실 거를 제가 권장을 해드려요. EDD 트위로에 이 간단한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한번 짚어드릴게요.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직장을 잃었어요. 혹은 일하는 시간이 감소됐어요. 그래서 실업상을 받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their own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본인의 과실이 아닐 경우에 자격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반대로 해석을 하면은 여러분의 과실이라면 수당 자격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페이먼트 안내와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과실이 아닐 경우에 오버페이먼트 된 수당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웨이브할 수 있는 법안이 상정이 됐어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의 과실로 인해서 수당을 받을 경우에는 오버페이먼트를 반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입 보고 누락을 하고 수당을 받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수입 보고를 했는데도 EDD가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타 한국 방문하신 분들 중에서도요. 방문 기간 동안에 2번 질문에 노라고 하고 언제 한국에 방문했다. 그걸 다 보고 했는데도 수당을 지급해 준 사례들도 가끔 있었어요. 이 둘 중에 어떤 케이스가 오버페이먼트 페널티를 받는 케이스가 될까요? 제가 이거는 오픈답으로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히 제 동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신 분들은 어떤 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아실 거예요. 물론 시스템을 몰라서 수입복을 누락시키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의 펄트가 맞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고를 누락시킨 거는 팩트잖아요. 자, 일부러 누락시키거나 혹은 몰라서 누락시키거나 팩트 자체는 누락을 시킨 거예요. 그렇지만 리포트를 했는데 EDD 시스템상 페이한 거는 EDD 시스템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보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답은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연방정부 추가 지원금 300불은 9월 4일 엔딩 위크까지 지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지금 연장된 수당이 뭐 이번 달에 끝나건 혹은 다음 달에 끝나건 하는 분들은 무조건 PEUC로 연장이 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격 여부가 되지 않는 이상 연방정부 추가 지원금 300불은 9월 4일까지 지급이 될 거고요. 추가로 MEUC 있죠. 자영업 소득이 있는 분들, 그분들은 주당 100불씩을 더 추가로 받으실 수 있어요. 300불 외에 주 수당이 있잖아요. 167불 뭐 이렇게 미니멈 받으시죠. PUA 같은 경우는. 자, 그 주 수당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 내용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9월 4일까지 받을 수 있는 수당이 PEUC, PUA예요. 하지만 페드에드는 9월 11일까지 한 주가 더 연장이 되는 거죠.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직 정보 활동이 다른 프로그램들은 전부 1개 이상인데 페드에드만 3개 이상으로 나오는 게 아닐까. 이거는 조금 더 프로그램 자체를 별도의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냥 제 추측이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EDD가 뭐 설명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프로그램이 페드에드로 돼 있는 분들은 3개 이상, 기타 다른 프로그램으로 수당을 받는 분들은 1개 이상만 하시면 되는 거죠. UI 프로그램으로 받는 분들은 9월 4일 이후에도 위크도 남아있고 또 밸런스도 남아있으면 계산상으로는 계속 지급받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EDD가 스탑을 할지 그 주 수당은 계속 지급을 할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도 혹시 나중에 추가로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1일에 설티파이 하신 분들 중에서 수당이 펜딩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급된 분들보다 펜딩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2분기 감사 때문에 얼러트가 나와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전화를 하셔서 펜딩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좋지만 만약에 전화하시는 게 너무 힘드신 분들은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순조롭게 다 스크리닝 한 다음에 지급이 될지 아니면 또 2주 이상 또 펜딩이 될지는 몰라요. 이건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이 좋으신지는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동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